선 나눠주고 정확하게 나눠졌으면 이제 나눠진 선 기준으로 작업을 좀 마저 해보도록 하죠. 자, 면이 정확하게 분할이 됐죠? 문제 없나요? 네, 면 정확하게 분할됐으면 면이 가지고 있는 선들이 모두 끊어져 있을 테니까요. 컨트롤 A로 전체 잡아서 우클릭, 웰드 엣지까지 눌러줍니다. 문제 없죠? 네. 자, 같은 선상에 있는 선들은 이제 같이 잡을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 선에 있어서는 이쪽 선, 이쪽 선, 여기 선까지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선들이죠. 얘네들 3개 잡아줄 겁니다. 1개, 2개, 3개 구간 잡습니다. 세 개 구간 잡아요. 문제 없죠? 자, 무브 카피 이동할 때 있어서요. 무브 카피는 축고정을 활용을 해서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필요한 위치에 있어서는 한 3mm 정도 이동을 시켜보죠. 3mm 정도. 축이 안 맞네. 웰드 엣지가 제대로 안 됐군요. 웰드 엣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다시 웰드 엣지 하고 이쪽은 붙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웰드 엣지 안 된 경우엔 드래그로 잡아서 좀 따로 웰드 엣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이 붙을 거예요. 이 부분은 드래그로 따로 잡아서 좀 웰드 엣지 해보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건데 탑뷰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웰드 엣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서 웰드 엣지. 지금은 정확하게 붙을게요. 이게 선들이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다중객체 잡았을 때 웰드 엣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위치를 다시 잡아서 3개 구간 모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3mm 무브 카피하면 됩니다. 그럼 면 나눠질 거예요. 이런 3개 분할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웰드 엣지 정확하게 됐다면 3mm씩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이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선에 대한 엔티티 인포가 세그먼트가 24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로 선택해서 다시 연결해 주셔야 하고요. 연결 모두 정확하게 됐으면 3mm씩 떨어뜨려서 작업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경계선을 갖는 거죠. 자,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모든 경계가 면이 나뉘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계선이 전부 나뉘어야 해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하이드로 잠깐 숨겨서 보면. 요, 크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전부 나뉘어야 해요, 지금처럼. 나뉘는 면들. 같이 확인해서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 작성을 합니다. 나눠야 되는 구간은 모두 확인되시죠? 이렇게. 총 6개의 구간 잡아주셔야 해요.
이거 다 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분할된 위치를 정확하게 잡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선택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안 다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엣지가 전체가 안 돼 완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크게 문제 없으면 6개의 면 잡아줍니다. 얘네는 똑같은 길이로 외부로 돌출을 좀 잡아줄 거예요. 요거 다들 문제 없으면 조인트 푸시 앤 풀에 J 켜준 다음에요. 스치는 오프셋은 5 정도로 잡아볼까요? 근데 요거는 5 정도가 맞을지는 한번 제가 먼저 볼게요. 너무 크죠? 5 말고 2 정도면 2가 낫겠네요. 자, 상단에 있는 오프셋의 수치 2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잡고 있었던 객체들 면 위에서 플러스 버튼이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똑같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쵸? 엑스레이 풀어봤을 때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더블 클릭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정한 오프셋만큼 모두가 똑같이 늘어났을 겁니다. 문제 없으면 이제 라운드까지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만들어진 선형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2종류로 나뉘어요. 보게 되면 이쪽은 라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죠. 여기에는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깥쪽 이 좁은 구간부터 잡아주고 이 부분 2개는 간격이 너무 넓을 경우엔 줄일 겁니다. 간격을 줄여서 라운드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넓은 쪽부터 6개 따로 잡아서 이 부분에 라운드 코너 줄 건데 일단 하나만 확인을 좀 해보죠. 우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라운드의 오프셋은 2가 됩니다. 2로 줬을 때 멀쩡하네요. 예, 가장 무난하네요. 그렇죠? 그럼 모든 엣지들 잡아서 수치를 전부 2로 줄게요. 모든 엣지를 잡아서 수치 2로 줄 겁니다. 라운드 코너 입력하고 오프셋의 수치 2. 세그먼트는 뭐 6개로 잡아주죠. 그냥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2mm에 6개 잡아줄게요. 이 부분이 좀 면 자체는 작기는 한데 세그먼트 3개로 잡았을 땐 좀 보일 염려가 있어요. 단면 위치가 보이는 위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로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가. 예, 모든 코너에 똑같은 형태가 모두 적용됐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네, 너무 튀어나오는 감이 좀 있네요. 얘네들은 3mm씩 집어넣을게요. 양쪽에 있는 코너들 모두 푸시앤풀로 3mm씩 집어넣고요. 네, 무브로 3mm 넣는 게 훨씬 낫겠네요. 무브로 3mm씩 넣어주시고 이 끝 모양. 얘네들 라운드 코너 줄 때 이제 오프셋은 4mm까지 잡아주시면 이렇게 둥글게 잘 만들어질 겁니다. 끝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끼워지는 구조도 모두 만들어졌죠. 네. 부스 내에서 유리의 관통에서 만들어지는 위치 모두 잡아줬고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잠깐 선형의 형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렇게. 크게 문제 없나요? 다들? 그다음 유리에서 이 관통하고 있는 구간은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작업을 좀 해보죠. 유리 내부로 들어가서 면 전체 잡고 우클릭 Intersect Face with 모델 갑니다.
문제 없죠? 자, 적용하고 나면 구멍 3개 뚫릴 텐데 얘네는 그냥 푸시앤풀로 밀어서 반대면까지 그냥 뚫어주면 되겠죠. 중앙에 이렇게 선이 생길 겁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선 생기는 건 스무스로 다 날리면 돼요. 네, 전부 구멍 뚫어주시면 돼요. 푸시앤풀로. 이거 딜리트로 지우시면 안 돼요. 푸시앤풀로 해야 됩니다. 네, 문제 없나요? 푸시앤풀로 뚫어주고. 중앙에 요 남는 선들은요, 컨트롤 A로 전체 잡고, 라이트 스무스 걸어주시면, 스무즈 라이트 걸어주시면, 모두 날라가요. 그렇죠? 스무즈 라이트까지 추가합니다. 문제 없죠? 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끝났네요. 네. 샤워 부스에 있어서 더 이상 잡을 건 수전 정도인데, 뭐 수전은 객체로 가져올 거니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맨 처음 잡았던 커브 있을 텐데 얘는 그냥 지워줍니다. 이거 쓸모 없잖아요. 지워주세요. 제하고 그래도 뭐 손잡이까지는 다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객체들 나머지 좀 작업해보죠. 욕조 만들었고 좌측 벽면이랑 입구 쪽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좌측 벽면 봅시다. 좌측 벽면 이쪽 벽. 자, 높이 기준에 면을 맞춰줄 수 있도록요. 일단 면 하나 잡고요. 면 하나 이렇게 잡고 옆면에 벽에 면 하나 잡고 프론트에서 아래쪽 위치 맞추고 위쪽도 드래그로 잡아서 선형의 위치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다시 볼까요? 맨 처음 잡았을 때 위치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무브로 아래쪽 선형 좀 맞춰주고요. 위쪽은 드래그로 잡아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면 잡을 때는 그냥 꽉 찬한 면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작업을 하면 돼요. 프론트에서 위치 잡아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위치 잡아주고 위쪽 선형도 끝 위치 잡아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입구 쪽으로부터는 절반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 선반도 만들어 볼 겁니다. 높이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높이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위치 잡기 좀 불편하죠? 근데 별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보이는 위치를 정면에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부터 작업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면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요. 더블 클릭해서 프론트 뷰로 바꿔볼 때 선이 보일 겁니다. 선이 안 보이면 시점을 좀 바꿔보시면 돼요. 다시 프론트로 돌렸을 때 보이죠? 시작 위치 당겨서 맞춰요. 그럼 끝 위치가 대략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 드래그하고 끝점만 잡으면 선 하나만 옮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엔 다시 3D로 돌아가서 스케일은 절반까지 줄여줍니다. 자, 문제 없으면
이 객체 이제 컨트롤 X로 잘라서 벽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컨트롤 X 잘라주시고 벽 내부로 들어가서 컨트롤 B 쳐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줄 건데 여기서는 추후에는 그룹도 좀 나눠줄 거예요. 그룹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일단 다른 그룹을 좀 나눠보죠, 미리. 자, 지금 이 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만들어질 형태잖아요. 얘를 냅두고 바깥쪽 면 그룹.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네, Shift G로 묶어주시고 양쪽 면 두 개도 그룹. 그럼 요 세 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객체가 되죠. 세 개. 자, 양쪽에 면 두 개 나눠서 그룹 잡고요. 이 두 개만. 이쪽도 따로 그룹 잡는 거예요. 그룹을 두 개를 추가를 한 거죠. 네. 편집 메뉴 내에서는 얘만 수정하고 얘만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눠준 겁니다.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오프셋과 필요한 두께까지 줘서 좀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의 오프셋은 안쪽으로 5mm 주고요. 5mm 좀 애매한가요? 10mm 주죠, 10mm. 10mm 주고 벽 쪽은 붙여줄 거예요. 스케일로 붙여버립니다. 끝선은 붙여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붙여주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엔 바깥쪽에 있는 면은 5mm만 돌출시켜주세요. 바깥쪽에 있는 면은 앞쪽으로 돌출 튀어나오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안쪽 면은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입에.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200. 그럼 공간은 다 나왔죠? 근데 여기도 간접 조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간접 조명에 대한 표현은 이제 바깥쪽 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좀 편한데 이거 보고 할까요? 자, 간격을 적당히 잡고 푸시 앤 풀, 오프셋, 푸시 앤 풀 하면 이 면이 조명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면을 잡는 데 있어서의 간격은요. 이걸 좀 정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선을 무브 카피 30으로 잡고 푸시 앤 풀은 한 10mm 올려주고요. 오프셋 또한 3mm 잡아서 푸시 앤 풀 한 5mm 정도 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비율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밖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조명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형태 잡아봅시다. 스냅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풀으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화면을 좀 돌려볼까요? 엑스레이 풀어보죠. 오,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력이 있네요. 네, 저희 김정형 구도를 많이 쓰면 좀 멋지긴 한데 지금은 그룹이 제대로 부여하는 잠깐만 좀 나왔다. 음, 제가 좀 힘든 거잖아요. 또 고민돼 있어요. 예, 거기서 고민만큼 여기 전화도 된 만큼 치워요. 얘를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지나고 네, 이거 몸에 나머지를 그 집안 괜찮게 집안 들어보는 것이면 몸에 이게 떨어지는 거.
여기서부터 이게 200인 별 꽉차는구나. 200이 안 거. 안쪽으로 따르지. 그 교리랑 바깥쪽 그러니까 몇번 보면 좋은 그런 교리라고 했으니 30만큼 뭐 그렇게 하고요. 작업가 쉽지 않아요. 200인 정도 안 맞는 네. 3만 단씩. 근데 그것을 더 두껍게 보는 거. 아니, 이 경영대를 다 올라가야 돼. 아, 네. 저기 200이기 때문에 100점이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앞쪽으로 이러고 그러니까 분홍이 지금 200이라도 그렇지. 나중에 뭐 앞으로 뺄 거는 풀리 거기가 많이 적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부를 셀러 시험 이게 잠을 일 잠을 그리고 시험을 또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 생각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 하나 정도는 문제 아닌지 볼까요? 얘가 전혀 잘못되면 보면은 그룹을 안 나눠두는데 그룹 안 나눠두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작업이. 그래서 맨 처음 잡아주실 때 그룹부터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하고 벽이 아예 안 맞는 네 움직여진 부분 좀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각형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위치를 프론트에서 이미지를 너무 많이 틀어줬군요. 그래서 저장 파일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네, 10번 파일 올려놨어요. 우리가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언제냐? 두 개의 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벽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는 벽면에 우리가 선형을 집어 넣었죠. 얘를 컨트롤 X로. 그럼 이제부터 벽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그룹으로 잡으면 뚫려있는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만약 이걸 잡지 않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요. 일단 푸시앤블로 뚫고 객체는 만들 수 있겠죠. 나중에 그룹 어떻게 나누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물론 가능은 한데 이걸 미리 나눠두는 걸 좀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나눠놔야 작업이 좀 더 덜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조명이 들어갈 구조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이 면은 우리가 별도의 메쉬라이트로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객체 Shift G로 묶은 다음에 Shift G 상단에 있는 메쉬라이트까지 걸어줍니다. 얘는 컴포넌트로 묶지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네, 병합 객체가 붙어 있으니까. 자, 그룹 혹은 컴포넌트여야만 해당하는 메쉬라이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눌러주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적용이 될 거예요. SLA를 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테고, 그럼 우리가 지금 씬에서 잡은 조명은 총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없죠? 자, 그럼 이 메쉬라이트도 이름을 좀 주죠. 자, 에셀레이터 열어서요. 메쉬라이트 우클릭 리네임 메쉬를 사이드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좀 변경을 해주세요. 사이드. 바꿔주시면 뭐 문제는 없죠? 우리가 추후에 메쉬라이트를 지금 작업 내에서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게 정말 많아지면 나중에 작업이 안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바꿔봐야 됩니다. 엄청 불편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꿔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택한다라고 해서 그 조명에 관련해서 선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V레이드에서. 그렇죠. 재질이랑 달라요. 메시라이트 반드시 미리미리 바꿔주세요.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모델링들 더 마저 잡아보죠.
보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봅시다. 그래도 뭐 거의 다 왔죠, 이제. 만들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요런 통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대로 객체를 쓸 건데, 넘어가고, 수정도 소스 쓸 거고, 이제 정면 남았네요, 정면. 그쵸? 정면. 여기서 수건거리는 좀 다른 형태로 모델링 할 거예요. 수건거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 있죠? 요거 만들 겁니다. 요거 만들 거고, 문이 있어야 되는 위치 잡아서 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들 쭉 진행해 보죠. 자, 그럼 문 가져올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 써놨었던 태그 중에서 월 끄고 프론트 켭니다. 그럼 측면에 있던 벽은 모두 꺼지겠죠? 자, 프론트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또 잡아볼게요. 자, 문에 있어서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사이즈가 뭐 한 1000은 좀 넘을 것 같아요. 1500. 안에 우리가 문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잡아야 하고요. 높이까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의 사이즈는 화장실이니까 좌우 너비는 800, 높이는 2000으로 잡아줄게요. 그럼 만드는 방식은 좀 간단해요. 렉탱글을 이 끝에서 800, 2000으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사각형을. 끝에서. 위로 스킬을 했어요. 네, 그냥 스킬을 누르고 원 끝이는 거예요. 프론트. 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위치도 좀 이동시켜 줄 건데 문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파손의 위험이 있죠. 200 정도 떨어뜨릴게요. 200 떨어뜨려 주세요. 200. 벽으로부터 200 이동하고요. 자, 문제 없으면 이 문을 가지고 있는 선을 그대로 어디에 써야 돼요? 벽에서 뚫려야 되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더블 클릭, 컨트롤 Z로 잘라서, 컨트롤 X로 잘라서 내부로 들어가서 컨트롤 B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이 있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푸시 앤 풀은 150 밀어주죠. 150. 네, 안쪽으로 150 밀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뎁스가 있어야 문이 달렸을 때 좀 깔끔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 이제 매즈가 있죠. 이 부분. 그렇죠. 음영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색상으로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니까. 네, 푸시 앤 풀로 집어넣고, 네, 150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 두께가 200이라 쳤을 때요. 얘도 두께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그 두께를 뭐 굳이 표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요. 지금 만든 우리 객체 중에 문은 Shift G로 묶어요. Shift G. 자, 그 다음엔 우리 프레도 스케일을 좀 활용해서 크기를 줄여볼까요? 매즈를. 자, 요 녀석 켭니다. 프레도 스케일. 첫 번째 항목 켜고 사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사이드로 올려주고 탭 눌러주시면 길이 기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씩 뺍니다. 790, 1990으로 잡아주는 거죠. 790, 1990 잡아주면 모두가 딱 5mm씩 줄어들어요. 이런 매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얘가 가지는 두께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두께는 주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린 내부만 꾸며줄 거니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네, 우리 추후에 아이솔레이트까지 뽑아볼 거니까 그냥 두께 줄게요. 자, 요거 그 상단에서요. 바깥쪽에 있는 항목들 한 번에 잡아서 30 정도 늘려줍니다. 문이랑 측면에 우리 뚫어놨던 객체들 30 정도 더 늘려주고 문으로도 들어가서 얘도 푸시앤풀 30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30으로 주시면 돼요. 원래는 내부 심만 잡겠다라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단면 형태로 아이소메트릭 하나 더 만들어 볼 거니까요. 이렇게만 잡아두도록 하죠. 문제 없죠? 다음으로는 작업 좀 마지막 해보죠. 문도 우리가 손잡이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손잡이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줍시다. 자, 렉탱글 50에 50 잡아주고 푸시앤풀은 20 정도 줘서 컴포넌트 묶어줍니다. 박스 형태 만드는 거죠. 사각형 면적은 50에 50 푸시앤풀은 20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 거냐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좀 평범한 형태 이돼 그래도 기존에 만들었던 단순한 형태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처음 이거 그냥 지워주고요. 서클로 만들어 줄게요. 서클 레디우스를 15로 만들어주고 20으로 만들어주세요. 20. 푸시앤풀 10mm 줍니다. 컴포넌트 묶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오프셋을 총 3번을 줄 건데 하나, 둘, 너무 크게 줬네요. 매즈가 있어야 되는 위치 하나 잡고 중앙도 잡아서요. 얘는 푸시앤풀로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센터를 찾아서 앞으로 튀어나온 선을 이렇게 잡는 거죠. 아크도 따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웰드 엣지 하고 팔로우 미 해주면 손잡이가 되죠. 예,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요거 만들어 볼까요? 예, 매즈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이런 구멍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엣지들도 라운드 주고요. 이렇게. 이거 볼만하네. 이 정도는 내가 손잡이죠.
물론 추후에 이제 돌려주기는 해야겠네요. 그쵸? 길이를 좀 적당히 조절해주고요. 비율 3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죠. 이 정도 간단한 모델링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파이팅. 일단 만들어 본 적이 있는 형태죠. 아까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했을 때 선이 싹 되는 겁니다. 그 코너의 형태도 꼭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좀 해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랩으로 들어가서 푸시 앰플 3번 매즈 표현. 그쵸? 뭐 여기서도 원 하나 달아서 똑같이 만든다. 얘는 어떻게 해요? 어, 중앙으로부터 선 하나 따서 여기 중앙에 안 잡히면 좀 화가 납니다. 참고 중앙, 제발. 중앙 잡아서 선 2개 잡고요. 아크 형태 보라색으로 더블 클릭하고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좀 집어 넣으면 되죠. 선 3개는 웰드 엣지 해주신 다음에 팔로우미로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터진다라고 하면 코너가 너무 커서일 수도 있고 원이 너무 커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랑까지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터지는 경우에는 이건 좀 다시 짜야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안 터졌네요. 자, 플립까지 돌려서 높이도 850 올려주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하는 동안 주차 관련된 부분도 조사하고 해결하고 올게요. 네, 주차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영주님이랑 또, 네. 이혜진님이랑 이희진님이시죠? 그리고 최선성님 맞나요? 네. 네 분.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맨날 계시거든요.
네. 여기 터시는 경우에는 이제 코너가 너무 가파르적으로 시작이 돼요. 아크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을 해보면 는 적당히 뭐 혹은 팔로우미가 아닌 라이트 튜브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터지면. 만든 선형 내에서 명령을 주고 크게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넘어. 자, 기다렸다 진행을 하죠. 나무 먹자. 문제 없나요? 네네. 팔로우미. 그렇죠. 좋아요. 그럼 길이 안 맞는 부분 좀 정교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부가 뚫리는 형태가 되는데 저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는 크게 문제 없나요? 중앙 엉뚱 안 잡히죠. 인내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강약을 잡아서 서를 두개를 그려주고 나면 앞으로 가서 보라색 컵을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괜찮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멜베지까지 잡고 얼마를 돌려줄 때 이 부분에 면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는 네,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언소스 한번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서 무릎으로 안에다가 붙여주면 간격은 이제 문제가 없겠지. 그 다음에 전체 대수한테서 라인 선은 필요 없으니 지워주고 해결을. 이거 사이클이 있어요.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잘요. 뭐야? 다른 거 하면 옆으로 들어가서 면이 잡힐 때 언스무스 눌러주면 선형이 모두 불러요. 나눠서 잡아서 로고로 밀어놓고 지금 왜 맞아. 너 폭이 넣어볼까요? 원이 좋아요. 저 20했어. 20.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스펀스 다시 적용해 주면 되고 선을 집어주시면 면이 잘못 만들어진 요거는 아니 네 보여주시면 만약에 되죠. 사진 부분은 그때가 안 보일 거면 정말 저희 부분이 언급을 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만드는데 크게 이상 없었으면요 손잡이가 벽에 비춰줄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만들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게 손잡이다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기는 합니다. 엄청 이제 좀 앤티크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만든 2개 손잡이 정도만 만들어도 표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잡았으면요. 이제는 뭐 별도로 추가로 만들 만한 건 딱히 안 보이네요. 그쵸? 자, 상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프론트 이제 끄고 네, 실링 켜서 상단에 들어가야 되는 객체 만들어 볼 거고요. 손잡이 높이도 다시 설명을 좀 해야겠네, 다시. 전 높이를 맞춰둔 상태인데 바닥면으로부터 850을 올릴 겁니다. 그럼 바닥으로 내려줘야 된다. 굉장히 쉬운 단축키가 하나가 있죠. 드롭으로 바닥에 붙여요. 드롭 눌러서 바닥에 붙이고 여기서부터 850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문제 없죠. 그 다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태그를 프론트로 옮겨주기 위해서요. 잘라서 프론트 안에 집어 넣을 겁니다. 컨트롤 X 그리고 프론트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가서 컨트롤 B 그럼 딱 붙죠? 이후에는 그럼 프론트의 온오프를 활용을 해서
같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프론트 끄고 실링 켭니다. 실링. 실링 기준으로 다운라이트 9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엔 중앙에 엑사 판넬 작게 하나 넣어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거 9개 배치할 만한 공간이 좀 애매한데 지금 보면은 좀 타이트하게 붙어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다운라이트들은 간격을 우리가 1000에서 1500 정도 주는데 얘는 1000에서 1500이 안 나와요. 한 750 정도 될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 좀 맞춰줄게요. 자, 일단 외부에서 객체 좀 만들어 보죠. 서클 레디우스 50 잡고 만들어 주고요. 50. 50짜리 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푸시 앰플은 20 정도 줘보죠. 자,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요. 이 다음엔 오프셋을 안쪽으로 10 정도 주고 오프셋 안쪽으로 10. 문제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아래로 푸시 앰플 넣을 건데 요건 한 5mm 정도 넣어주고 스케일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좀 잡히죠?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문제 없으면 이 다음에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선형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적당히 좀 맞춰주고요. 아래로 내려오는 면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무브로 더 안쪽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잡았으면 화면 한번 보죠. 지금 잡아준 상태에서 전체 다운라이트 중 빛이 차지하는 공간은 여기잖아요. 물론 내부에 이제 LED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빛을 내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위쪽에 있는 면을 그룹으로 잡아서 해당 그룹을 메쉬라이트로 바꿔주면 되죠. 그쵸? 그냥 그대로 메쉬라이트로 바꿔주고요. 이름도 바로 바꿔줍니다. 이 메쉬라이트는 다운라이트로 바꿔줄 거예요. 다운라이트. 이름을 모두 정확하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수치를 바꾸겠다 라고 해도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럼 이 객체는 우리 위아래도 좀 바꿔줍시다. 한 번에 잡아서 플립. 일단 컴포넌트부터 묶어야겠죠. 컴포넌트부터 묶어주고 우클릭, 플립, 블루 뒤집어줘요. 변경하고 나면 이제 벽에 올려줍니다. 실링에 올려주세요. 실링에 이렇게. 높이 같은 경우는 일단 맞춰놓고요. 끝라인에 맞춰놓고 탑뷰에서 엑스레이 켜고 위치 좀 잡아보죠.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3개 배치하고요. 그다음엔 뒤쪽으로는 좀 넓게 총 3개 배치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간격만 비슷하면 돼요. 이 간격에서 무조건 수치화 안 시켜도 됩니다. 적당히 맞춰주세요.
높이의 기준은 벽에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후에 이제 매립등 형태로 바꿔줄 건데 일단은 면만 맞게 좀 잡아주세요. 이 방식으로요. 네. 네, 잠시만요. 11번으로 올려놨어요. 문제 없나요? 그럼 이 간격에 있어서는 뭐 간격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서로 간의 간격은 좀 비슷하게 나와야 해요. 규칙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위쪽 실링 면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전체 면 잡고 우클릭 intersect face with 모델 줍니다. 구멍을 뚫어줘야 하니까요. 그쵸? intersect face with 모델 명령 적용하고 만들어진 면들을 모두 지워주는 거죠. 뚫리는 형태로. 문제 없죠? 면들 모두 뚫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엔 나머지 조명들도 모두 드래그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높이는 이후에 한 5mm 정도만 튀어나올 수 있도록 15mm 올려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안쪽으로 움푹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좀 됐을까요, 다들? 높이도 맞춰주셔야 돼요. 일부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사 판넬 하나 잡아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링에 있어서는 점검구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점검이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엑사 판넬 잡아줄 겁니다. 네, 이런 거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네, 간단하죠? 네. 자, 만드는 데 있어서 간단해요. 사각형 잡아주고 매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면에서요. 아무 위치나 엑사 판넬을 넣어줄 만한 위치를 하나 잡아서 사각형 따고 오프셋도 살짝 따서요. 푸시앤플로 쭉 올려주면 내부에서 봤을 때는 매즈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푸시앤플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스케가 이쁜 사각형 잡아서 푸시앤플. 내부가 뚫리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됐으면, 이제 신증차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뭐, 더 이상 만들 건 없네요. 그쵸? 자, 그럼 카메라 위치 잡아주고요. 카메라 위치 잡아주고, 불필요한 위치를 지워주고, 나머지 항목들도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문제가 이제 수건이에요. 예, 다른 객체들은 우리가 이제, 뭐 코스모스에 있는 객체들을 쓴다라고 칩시다. 예, 코스모스에 있는 객체들을 쓸 건데, 수건 같은 경우에 좀 종류도 적기도 하고요. 이게 베스트롬 기준으로 가도 마땅한 게 없어요. 접어놓은 수건이라든지. 타월한 거, 요거는 괜찮네요.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구나. 타월은 가져온 쪽으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 일단 벽면에 붙어야 되는 수건 거리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프론트 켜주고, 실링과 월은 꺼져 있는 상태로 다시 전환을 좀 해주고요. 간격이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500. 500이면 좀 애매한데 그래도 만들어 보죠. 자, 정상적으로 전환됐을까요? 체크 전환 상태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 한번 객체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선 3개를 만들어 줄 건데, 그냥 사각형을 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수치에 있어서는 500에 150 잡아주고,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내부로 들어가요. 이 크기 그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오프셋 잡을 겁니다. 오프셋은 20 잡고요. 세그먼트는 밀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스케일로 밀어서 오프셋 20. 됐나요? 바깥쪽 지워요, 이제 이 렌즈로. 바깥쪽 선들 다 지워줍니다. 안쪽 선도 하나 지워서 선 3개만 남겨주고요. 너무 많이 튀어나와야 돼요. 선 좀 옮겨주죠. 50 정도 안으로 집어넣고 아크로 바깥쪽 라운드도 줍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고 웰드 엣지까지 주는 거죠. 사실상 손잡이 만든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형태로 줄 겁니다. 문제 없을까요? 어쨌든 선 3개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웰드 엣지까지. 적용하고 봅시다. 끝쪽에는 사각형 달아줄 건데 컨트롤 누르고 초록색 기준으로 15,15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15,15예요. 자, 팔로우미로 이제 이어보죠. 나머지 선형들 잡고 팔로우미 면 클릭하면 전체 싹 이어집니다. 뭐 이 정도면 모양에는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좀 바꿔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깥쪽이 모양이 너무 심심해요. 그쵸? 자, 팔로우미로 이제 쭉 이어주고 지금 객체 내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면 2개를 또 잡아주는 거죠. 무브 카피 5mm 정도 옮겨주고 이 면들 한 번에 또 잡아서요. 안쪽에서는 이제 지워줘도 되겠네요. 면들 한 번에 잡아서 8개 면들 한 번에 잡아서
조인트 푸시 앰프. 바깥쪽으로 2mm 그대로 늘려줍니다. 그럼 연결부도 완성이 되네요. 네, 뭐 요거면은 수건 걸어둘 만한 형태는 나오죠. 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팔로우 미 활용해서. 네. 썰렁을 했는데 모양이 다시 가서 한번 보죠. 모양이 이상하네. 그렇지 않군요. 와. 아, 네, 지금까지 스위치하고 있으면서 처음 보는 점. 어떤 부분에 모르겠지만 그것만 질문 아마 설명이 잘못됐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라인을 가야 돼. 라인을 끊어고 우리의 질문이 또 페이스가 스킬로 붙이.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안쪽에 있고. 이유 있는 문제 다행입니다. 어떻게 듣고 네. 왼쪽에 모양 잡으실 때는 면이 4개씩 있어요. 그 4개씩의 면을 모두 잡아주셔야 시험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존에 만들던 방식이랑 똑같죠. 다 만드신 분들은 이제 높이도 좀 올려줍니다.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수건이 걸리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1200까지 올려주세요. 1200. 벽에 붙어 있고 1200만큼 떨어져 있는 수건거리도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에 없는 객체들을 좀 가져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객체들 쓰면 되는데 티슈도 마찬가지죠. 표건 수건 휴지거리도.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수건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웨어하우스 씁시다. 이거 웨어하우스 사용하기 전에 우리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재질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여야 해요. 지금은 뭐 문제는 없죠. 그럼 웨어하우스 열어서 로그인 해주시고 찾아야 되는 건 타월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럼 뭐 접은 수건도 나오고 거는 수건도 나오고 이거저거 많이 나와요. 프로덕트 말고 모델로 넘겨주시면 좀 다양하게 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용량이 나오는지. 예, 바로 알 수 있네요. 이건 지금 너무 성의가 없죠. 용량 보고 좀 신기했는데, 혹시나 그럴만하네요. 자, 잡아봅시다. 거는 형태의 타월을 가지고 올 거고, 쓸만한 거 좀 찾아오면 되죠.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까지도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용량은 꼭 확인을 하세요. 너무 무거우면 쓰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메가까지는 쓸만한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안 쓰는 게 낫겠죠. 예, 웨어하우스로 불러오는 재질에 있어서는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예, 매테리얼이 좀 효과를 받으려면
그걸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작업을 어떻게 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수정하는 게 좀 애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겁네요. 이게 메가바이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과하게 우리가 필요한 수준 이상의 면들이 좀 많은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아래에 있는 용량으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작업하실 때 있어서도 용량이 너무 크면 렌더 돌리는데 좀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직접 만들겠다도 가능은 할 텐데 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클로즈웍스라는 요 툴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엄청 불편합니다. 아마 맥스 그전에 수강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하는 방식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아 여기서 프리셋을 그냥 맥클로즈 같은 애들 하나 찾아가지고 돌리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맥스에는 타임 슬라이더가 있지만 스케치업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럼 수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가져오세요. 언제나.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아, 근데 참 마땅한 게 없네요. 아까 그 수건거리랑 같이 있는 거 요거는 쓰죠. 네. 이게 용량 때문에라도 좀 적은 걸 써줄 건데 요거 받아와서 이쪽에 있는 객체 날리고 필요한 부분만 쓸게요. 자, 임포트 눌러주면 이렇게 신내로 가져와지는데 뭐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세그먼트는 양호하죠. 적당히 매제도 볼륨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위쪽에 있는 수건도 좀 지우고 지울 거 다 지우고 가지고 와서 스케일도 좀 줄여주고요. 위치 잡고 도면뷰 활용을 해서 필요한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머지도 좀 돌려주고 가져온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별도로 만들어져요. 네, 보게 되면 텍스처가 없고 그냥 단색으로 넣어놓은 재질인데 재질 같은 경우에 추후에 그냥 작업할 수 있도록 둔 거죠. 이 객체는 이 재질에 있어서는요, 이후에 그냥 패브릭에서 필요한 재질을 찾아서 그냥 집어 넣을 겁니다. 수건 같은 경우에 걸어주시고, 이 수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를 걸어놓고, 가져온 객체는 컴포넌트니까 하나는 풀어서 양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객체, 네, 수건 가지고 와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잡아보죠.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나머지 소스 같은 경우에 그냥 코스모스에 있는 거 씁시다. 이거 좀 시간 제약이 좀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전 정도만 좀 가져와 볼까요? 샤워 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서 쓸게요. 이것도 이 정도면 문제는 없겠네. 그리고 항상 소스 가져온 다음에는 재질 확인해서요. 불필요한 재질들은 다 지워주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딱 지워주면서.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질 자체가 다 날아가겠죠. 디폴트 상태로. 금속 줄 거고 패브릭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샤워 수전도 하나 배치하고요. 웨어하우스에 있는 소스 가져왔을 때는 언제나 재질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사용할 만해요. 뭐 여기까지 진행 사항을 일단 저장을 좀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랑 소스 싹 잡고 렌더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네, 저장 파일은 압축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자, 출석 좀 불러봅시다. 강민지님, 김규리님, 강민지님 계세요? 네. 김유신님, 명재건님 계시고, 박창현님, 네. 신주희님, 오정영님, 윤종원님, 오정영님 계시네요. 임규희님, 정하랑님, 정호준님, 최선동님, 네. 네, 다른 분들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